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윤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 덕에 214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는요 0.81% 오른 2145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전장보다 1.26% 오른 70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간밤의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난항 우려의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 전장보다 0.09%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4%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도 0.68%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66%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215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0.42% 상승했고요. 707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부국 철강이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5.27%대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80원 올랐고요. 3,59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미셀 보겠습니다. 파미셀은 이틀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1,300원 상승했습니다. 8%대 초반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현재 1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 역시 7%대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업체고요. 460원 오른 6,7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롯데 정밀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라는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3,150원 올랐습니다. 45,6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4%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6,000원 하락했습니다. 13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항공입니다. 3.99%에서 4%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500원 떨어진 34,8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진 칼 우선주 보겠습니다. 3.77%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700원 떨어진 1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네, 가장 큰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액션스퀘어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3%대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420원 오른 2,20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메이트입니다. 엔터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주당 209원 올랐네요. 22.4%대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1,13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현재 1,110원 올랐습니다. 17%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7,650원까지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썸에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4%대 초반 14.34%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70원 오른 1,400원의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인트로메딕입니다. 5%대 초반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95원 떨어졌고요. 3,355원까지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KM제약입니다. 현재 5.24%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4,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링크까지 보겠습니다. 4.74% 하락했고요. 4,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4일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전일 전가보다 0.09% 하락한 2574엔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종합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이 중국 산업은행의 견고한 이익 성장이 금융주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만 이 무역 경제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 낙폭의 이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전일보다 0.4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도 0.31%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0.94% 상승하면서 현재 1%에 가까운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래도 조금 상승폭은 나오고 있습니다. 0.41% 상승을 했고요. 2,591포인트 현재 지수 흐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1%에 가까운 0.88%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요. 9,96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요.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 롯데쇼핑과 우리은행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데쇼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를 하면서 롯데쇼핑 채권 발행 전망도 불투명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자 쪽에서는 가뜩이나 할인점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데 과징금까지 내게 되면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연관성이 있는 롯데 로지스틱스는 채권 발행에도 현재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롯데쇼핑은 오는 30일 2,500억 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8개월 만에 공모채 시장에 복귀를 하는 건데요. 23일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또 발행 규모는 최대 4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올해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공모채 시장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발행 성과에 따라서 연초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롯데쇼핑 회사채 발행이 현재 목전이지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물류비 떠넘기기에 관행을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이 물류센터까지의 배송 비용은 물론 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배송비도 부담을 해왔는데요. 이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후행 물류비를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라고 보고 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4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롯데쇼핑의 연간 영업이익은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 이렇게 현실화가 될 위험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자산 운용사 채권 투자 담당자는 현재 롯데마트 실적이 좋지 않은데 과징금 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 우려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 롯데쇼핑입니다.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현재 전장보다 0.26%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롯데쇼핑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오는 3월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발표를 했습니다. 상환 의지가 높은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깎아두되 그만큼의 원금 상환에 활용을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 의지는 있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한 차주가 대상이라며 예컨대 대출금리가 연 10%라면 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해서 금리를 7%로 낮추고 또 나머지 3%는 원금 상환에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출자로서는 기존에 매월 상환해야 할 이자액만으로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이자 역시 줄어들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우리은행은 고위험 다중채무자와 또 저신용자 등 비교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대출자들을 개인 채무조정 제도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는 국내 시중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인 종목 두 번째 우리은행임 살펴봤습니다.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입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4,800원의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앤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4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15%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500원 빠졌고요. 12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5,0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고 또 당기 순손실은 2,033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였던 7,862억 원의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또 원달러 환율 하락과 신흥국 통화 약세 심화 등의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이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비용 증가 등이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DST입니다. 이 DST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코리아 바나듐이 대전 지역 9개 광구에서 호주 광산 매장량 평가 규정 기준 이 바나듐 광석 7,600만 톤 매장량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이 주가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ST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2%대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80원 올랐고요. 11,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장량 조사 보고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972년부터 1980년대까지 대전 인근 지역의 탕물 감사를 위해 시추를 보관하던 시추 코어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이 광고 내에 있는 총 시추공 수맥 201개 공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아서 지난 1년간 호주 자원 탐사 전문 기업인 옵티로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바나듐은 희소 광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25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바나듐 금속이 약 22만 톤인데 회사는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고품위대 광석을 우선 개발할 계획입니다. DST는 국내 광산 개발 경험이 풍부한 광물자원공사 자문과 자원을 현재 요청할 계획입니다. 바나듐 광산 생산 원가가 4달러에서 8달러 사이고 현재 바나듐 가격이 16달러에서 20달러 선을 유지 중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를 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바나듐 매장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한 적이 없다며 매장량을 확인하더라도 개발 가능 여부는 별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보유한 대마 재배 시설의 첫 수확 소식입니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라이드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46%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0원 떨어졌고요. 2,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프라이드는 어제 미국 LA에 보유한 칸나비스 재배시설에서 첫 수확을 완료하고 자체 운영 중인 판매점으로서의 제품 공급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지난해 LA 대마 전문 판매점 이 로열 그린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해 본격적인 재배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이 칸나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배와 제조, 판매에 걸친 전 과정에 대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난해 칸나비스의 전면 합법화에 돌입한 미국은 이 관련 산업 진행을 위한 재배, 유통, 판매 등 각 영역별로 주별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불확실성 해소에 약 이틀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301억 원으로 0.8% 감시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가 5조 945억 원이 뜨는 것에 비해 6천억 원 이상 벌어지는 어닝 쇼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2.13% 상승했고요. 1,500원 오른 7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자들은 실적 바닥권에 근접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이 불확실성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전날에도 5.54% 올라 75,000원에 마쳤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동방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100원 오른 44,15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외인 매수가 현재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